반갑습니다. 현추입니다. 만세력 어플로 보는 내 사주. 오늘은 질문이 들어와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 하면은 이분이 이 돼지띠 부인을 만나 가지고 자기 배우자 자리와 충돌이 일어나서 부인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썩 조화롭지 못하다면 이 시주라는 것이 자식 자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식 자리,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이 사주는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 자리 위에 편관이라 해가지고 관이 딱 떴습니다. 이 편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고 제어하고 통제하는 또는 나의 명예가 되는 또는 나의 완장이 되고 나의 간판이 되는 것을 관이라 합니다. 근데 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편관입니다. 하나는 정관이고, 정관이라는 것은 나에게 우호적으로 합리적으로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편관이라는 것은 아주 강압적으로 강제로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관은 나에게 시련을 주는 경우가 많고 고난을 주는 경우가 많고 숙제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이라는 것은 나의 명예, 간판이 되기 때문에 정관은 그냥 그럭저럭 그런 안정적인 그런 명예라면 이 편관은 그것을 잘 극복만 하고 잘 이용만 한다면 나의 근위가 되고 권력이 되고 뛰어난 스타가 되고 나의 큰 간판이 됩니다. 큰 명예가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식 자리에 뛰어난 자식이 있다는 해석도 됩니다. 근데 그 자식이 나하고 충이에요. 그럼 뭐냐? 내가 이 자식을 끼고 오래 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왜? 충이라는 것은 내하고 서로 노는 물이 사이클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부인하고 충이 난다는 것은 안 좋다가 아닙니다. 서로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의 사이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를 다른 대로 인정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래서 각방을 쓰거나 또는 주말부부를 하면 오히려 행복하게 서로 짜릿하게 잘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현명하게도 자식을 중학교 때 가감하게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만 딱 보냈어요. 상당히 모험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이 친구가 원래 이렇게 위험한 일은 잘 안 하는 친구거든요. 이 엄적이고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승부수를 던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애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알아주는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건너 보냈더니만 충이라는 것은 움직여서 떠나보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뛰어난 자식이 되더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자식이, 이 을목이, 이 관이, 명예 간판이 여기 있지 않고 요 자리에 있었다면 연이라는 것은 국가 자리, 외국 자리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자식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만 알아주는 그런 자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이라는 것이 요 앞에 있었다면 자기의 간판이 일찍 빛났을 건데 이 뒤에 있으니까 얘는 뒤로 갈수록 자기의 간판이나 명예가 빛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주 전체로 보면 이 월이라는 주요 배경과 환경에서 얘는 재성, 이익과 재물, 자본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면 뒤로 갈수록 후반부에 뭐를 좋아하느냐? 명예를 좋아한다 이겁니다. 명예 중에서도 편관, 내가 낸데 하는 그런 말하자면 군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해병대 이 친구는 특공대 나왔죠. 예. 그런 편관, 다른 사람에게 탁 눈에 띄는 그런 간판 이런 것을 나중에 좋아하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 모습 자체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보면 이 월이라는 것이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잖아요. 위는 정제고 아래는 편제죠. 위라는 것은 천간은 정신, 사상, 모여지는 것 이런 것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라는 지지에 있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 이런 걸 말해요. 무슨 소리냐? 이 친구가 사는 사회는 정제라는 것은 재물인데 안정적인 재물이에요. 아끼고 안정적이고 모험을 싫어하는, 그리고 고정적으로 뭔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걸 정제라 합니다. 편제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고정적으로 안 들어와도 돼. 한 방에 쑥 들어오는 것. 그래서 아주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막 이런 거예요. 예.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는 것. 이 정제라는 것은 확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면 돼요. 근데 편제는 끊임없이 계속 넓혀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이 두 개의 기질이 다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배경과 환경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상은 안정이에요. 일단은 안정을 중시합니다. 왜? 정제가 우선되니까. 하지만 실제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자기가 딱 투자할 때는 확실하게 가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마치 그 자식한테 투자하는 것 마치. 그게 사업가 기질이죠. 그래서 안정을 아주 중시하면서도 사업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로서 아주 좋은 성이죠. 정편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편제를 가져오는 이 글자가 결국은 이 문서를 가지고 가져오죠. 운에서는 이렇게 식상을 통해서 제조 생산을 했었는데 이것이 가고 남고 48세가 되니까 정미라는 기운이 동하죠. 정미에는 정화라는 문서와 미토라는 나의 비견이라는 것은 어깨견자,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와 같은 인간들, 그런 걸 말합니다. 문서 가진 인간들 말이죠. 정보 가진 인간들, 자격 가진 인간들에 관계되는 것이 내 사주의 연이라는 조상 자리에 저 옛날 내 전생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정미대운에 오면서 확 동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정미라는 이 기운이 이 8가지 중에 가장 진동을 많이, 이게 이제 동기가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운을 만나면 확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문서적으로 이 죄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는 쪽으로 머리가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미대운 중에는 계속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 자수라는 재물과 해수라는 재물이 있는데 가운데 이 사라는 내 인성이 있죠.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존재, 하생토, 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부모님인데 그 중에서 어머니를 더 쳐요. 그러면 이 친구는 내 밑에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안 들어있고 엄마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효자라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얘가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부인이 이 엄마를 사회충, 서로 충돌을 하네. 서로 리듬이 다르고 서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내 아내로부터 내 엄마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그것이 인성, 내 마음을 상하게, 인성은 또 내 마음도 되거든. 그러한 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돼가지고 부부 갈등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친구는 아내한테, 이 돼지띠 아내한테, 내 엄마한테, 내 부모한테 잘해라라고 요구를 하면 할수록 관계가 악화됩니다. 만약에 쥐띠였다면 이건 합의예요. 같은 물인데, 자수, 해수가 물인데 자수는 이 사화와 서로 연합을 잘 합니다. 해수는 서로 달라요. 충돌을 해버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합과충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것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자체가. 그래서 이 친구는 잘 살기 위해서는, 부인과 잘 살기 위해서, 이미 아들은 멀리 보냈잖아요. 멀리 보내가지고 이 외국에서 잘 나가는 아들을 만들어 놨고, 그는 자기 운에 따라서 잘한 거죠. 그리고 여자 딸애가 하나 있는데 남자 딸애는 외국을 보내고, 여자 딸애는 그 애는 재물운이 아주 강한 애예요. 그래서 아마 그 애가 태어나고 나서 얘가 재산이 많이 불어났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내 아내에게 대해서 내 엄마한테
잘해라 하는 뭐 추석이나 설 이런 거 되면 더 요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은 내가 요구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서로 사이클, 생각과 행동 서로 사이클이 다른 거를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고, 아내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얘는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삶을 살되, 부부잖아요. 살되, 각방이나 또는 주말부를 하면서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사회충은 충돌이니까, 서로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몸으로 싸우는 거 있잖아요. 사랑으로 싸우면 아주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이 자수라는 것이 천을기인이에요. 밖에 나가면 이 천을기인은 인맥적으로 나를 아주 많이 도와주는 나에게 아주 좋은 인연 이런 걸 말합니다. 그 천을기인의 관계되는 이 자수들이 항상 내하고 합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청간지지 암장. 그 다음에 요거는 대운. 대운이라는 것은 10년씩 가면서 이 사주에 영향을 주는 기운. 주로 계절의 변화입니다. 초운에 가을 기운이 왔다가 신유술. 그 다음에 사음이라는 여름 기운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 임묘진이라는 봄의 기운으로 갑니다. 목은 봄이요. 화는 여름이요. 신유술, 금은 가을이요. 그래서 처음에 가을 기운으로 많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결실을 맺고 싶었던 마음이 강해가지고 이 친구가 제조 생산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했었죠. 지금은 인생의 여름으로 들어와 있는 시기다. 그래서 이 여름 문서에 해당되는 기운을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거는 세운, 해마다 바뀌는 겁니다. 작년이 무술년, 올해가 기해년이죠. 기해년에 보면 밑에 해수라는 글자가 하나 더 왔네요. 그러면 이 글자 중에서 대운으로서는 정미라는 이 에너지가 확 움직이고 이 의미가 영향을 내 인생에 많이 주고 그 다음에 해운 올해 한 해는 그 중에서 이 기토와 해수라는 기운이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이 해수가 와서 내 자수를 때리는 일이 많다. 그러면 부부 갈등이나 또는 문서를 사고 팔고 하거나 외국에 나갔다 왔다 하거나 또 자식에게 뭔가 돈을 붙일 일이 많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는 세운, 월운, 달마다 또 운이 바뀌어요. 달마다. 그 중에서 요번 달이 갑술달입니다. 양력 9월달, 양력 10월달이 갑술달입니다. 다음 달이 을해달입니다. 을해달. 그러면 다음 달에 해수가 하나 더 오잖아요. 기해년의 다음 달 동지달이 해월달이거든요. 동지란다. 입동이 들어오면 해월이거든요. 양력 11월. 그럼 해월달이 되면 이 친구가 이 을해라는 이 자식 자리에 있는 이 글자가 같이 딱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달에는 이 을해라는 글자가 이 사주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부부 이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충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집을 떠날 일이 있거나 또는 자식으로 인한 뭔가 변동이 많겠다. 그것도 외국에 가 있는 자식 많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가장 나쁘게 풀면 이 사주는 여러 가지 이게 에너지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풀 수 있거든요. 가장 나쁘게 풀면 돈 문제로 인해서 여자 문제로 인해서 간제 들어온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말하자면 이 친구가 사업하면서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세무조사 같은 거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좀 대비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올해 해년에 사회충을 하면서 이 친구의 그 정보를 갖다 줘서 그로 인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친구의 이 사하와 관계된 친구가 올해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이제 다 관련이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오늘은 이 일과 시의 이 사회충을 나와 자식의 충돌인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